안녕하세요. 저는 20학번 문채연입니다. 양자역학 13주차 과제 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4.37번 문제의 A번은 cat 10에 S-를 작용하고 그 값이 루트 2 하바 cat 1-1을 얻는 것을 확인하라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계산해야 할 거는 S-에다가 cat 10을 이렇게, 그러니까 캣에다가 이 S-를 작용한 요 값을 구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때 S-를 S-1 플러스 S-2라고 나타낼 수 있고, 그리고 지금 요 값, 캣에 1, 0이 들어간 요 값은 예제 4.5번에서 cat SM의 표기 방법에서 S가 1인 3개의 상태 중에 이 cat 1, 0 이 값이 루트 2분의 1에 업다운 플러스 다운업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예제 4.5번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산을 이제 하려면 다음과 같이 식을 쓸 수가 있는데, 이때 루트 2분의 1은 상수니까 앞으로 빼주고, 그리고 이 S-1이 요 앞에 있는 캣에 한번, 그리고 이 S-1이 요 뒤에 요 앞에 있는 요 뒤, 여기 다운에 한번 걸려서 이렇게 쓸 수가 있고, 그리고 S-2가 여기 다운에 한번 걸릴 수가 있고, 그리고 업에 한번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4개의 항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 S-의 윗방향 스핀을 이제 걸어주면 하바 마이너스 스핀 값을 갖고, 그리고 S-에다가 이제 다운을 취해주면 0의 값을 갖기 때문에 위 식에다가 이 값을 대입을 해주면 결과적으로 상수는 남고, 그리고 이거는 마이너스의 업을 취하면 하바 다운이기 때문에 하바 다운 다운 이라고 나타낼 수 있고, 이거는 마이너스의 다운을 취했기 때문에 0, 이것도 마이너스의 다운이기 때문에 0의 값을 가지고, 이거는 마이너스의 업을 취했기 때문에 하바 다운의 값을 가져서 다음과 같이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거를 계산을 하면 루트 2 하바 다운 다운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캣의 다운 다운이 들어간 요 값은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거의 값도 예제 4.5번에 S가 1인 경우에 S가 1인 경우 3개의 상태 중에 이 캣 안에 1-1이 들어가 있을 땐 다운 다운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 이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S 여기에다가 S-를 취해준 값이 결과적으로 이러한 값이 나온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2번 문제는 cat 00에다가 S 플러스 마이너스를 작용했을 때 그 값이 0이 된다는 것을 증명하라 라는 문제입니다. 이때 요 캣에 00이 들어간, 캣에 00가 들어간 요 값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가 있고, 그리고 S 플러스 마이너스는 S1 플러스 마이너스, S2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값을 구하기 위해서 식을 다음과 같이 쓸 수가 있고, 이때도 마찬가지로 상수를 앞으로 빼주고, 이 S 플러스 마이너스 1이 업에 한번, 그리고 뒤에 있는 다운에 한번 걸리고, 이 S 플러스 마이너스 2는 이 뒤에 있는 부분에서 업에 한번 걸리고, 다운에 한번 걸리고, 그리고 업에 한번 걸려서 다음과 같이 4개의 항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산하기 위해서 S 플러스나 S 마이너스의
업과 다운을 취했을 때 어떤 값을 가지느냐를 한번 살펴봐야 하는데 S 플러스에 업을 취해주면 0의 값을 가지고 S 플러스에 다운을 취해주면 하바 업의 값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S 마이너스에 업을 취해주면 하바 다운의 값을 갖고 S 마이너스에 다운의 값을 취해주면 결과적으로 0의 값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지금 S 플러스 마이너스를 한 번에 써놨기 때문에 S 플러스 따로, S 마이너스 따로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 플러스의 값을 먼저 계산을 해보면 S 플러스에 업을 했으면 0의 값을 가지고 플러스에 다운을 하면 하바 업의 값을 가지는데 이때 업이 한 개가 더 남아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하바 업 이렇게 쓸 수 있고 그리고 플러스에 다운을 취해주면 하바 업인데 업이 하나 남아있으니까 하바 업 그리고 플러스에 업을 취해주면 0이 나오니까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지금 이건 플러스고 이건 마이너스의 값을 갖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상쇄가 돼서 0의 값을 갖게 됩니다. S 마이너스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면 마이너스에 업을 취해주면 하바 다운인데 다운이 하나 남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마이너스의 다운은 0 그리고 마이너스의 다운은 똑같이 0이고 이 부분의 경우도 마이너스 업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하바 다운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 이 앞에 마이너스 부호를 이 뒤에 있는 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상쇄가 돼서 결과적으로 0의 값을 갖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0번은 cat 1, 1과 cat 1, 마이너스 1은 적정한 고유값을 갖는 S제곱의 고유 상태라는 것을 증명하라라는 문제입니다. 이때 S11은 cat 11은 업이라고 쓸 수 있고 1-1은 다운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S제곱은 S1의 제곱 플러스 S2의 제곱 플러스 2S1, S2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각각이 S제곱의 고유 상태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여기에 S제곱을 각각 취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요렇게 식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S1 제곱을 여기다 업에다 한번 취해주고 S제곱, S2 제곱을 업에다 한번 취해준 다음에 지금 S1, S2 요거의 경우에 S1, S2를 이제 각각의 하나는 앞에다가 하나는 뒤에다 취해주면 이렇게 쓸 수 있고 이 S가 지금 SX랑 SY랑 SZ의 성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SX에 대해서 이 업에 한번 취해주고 SY에 대해서 한번 취해주고 SZ에 대해서 한번 취해주면 다음과 같이 식을 전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S제곱, SX, SY, SZ에다가 다 업을 취해준 거잖아요. 그래서 이 각각에다가 업을 취해줬을 때 어떠한 값을 갖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S제곱에다가 업을 취해준 경우에 4분의 3 하바제곱 업의 값을 가지고 SX에다가 업을 취해줬을 때 2분의 하바 다운의 값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SY에다 업을 취해주면 2분의 I 하바 다운 SZ에 업을 취해주면 2분의 하바 업의 값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값들을 다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해주면 다음과 같이 쓸 수가 있는데 이때 이 두 개는 같은 값이니까 이렇게 정리를 해줄 수가 있고 이 가로를 한번 살펴보면 이 부분의 값이 같은데 부호가 다르기 때문에 요건 상쇄가 돼서 결과적으로 4분의 하바제곱 업의 값만 남는데 앞에 상수 2가 있기 때문에 2분의 하바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계산을 하면 이 cat 11에다가 s제곱을 취해준 경우에 이 하바제곱 업의 값을 갖는데, 이때 이 업의 값은 cat 11이기 때문에 지금 요 뒤에 있는 요 값이 같고 s제곱이 이 하바 제곱이라는 값을 갖게 되겠죠. 따라서 요거를 통해서 지금 이 cat 11이 어떠한 이 하바 제곱이라는 고유값을 갖는 s제곱의 고유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cat 1-1에다가 s제곱을 취해주면 식을 다음과 같이 쓸 수가 있겠죠. 이때 이 원원은 다운이기 때문에 s제곱 1제곱 s2의 제곱 2s1 s2 이렇게 썼을 때 요거가 다운에 한번, 이 제곱이 다운에 한번 걸리고, 그리고 이 s1 s2의 경우에 sx sy sz로 각각 나눠가지고 s1은 여기에 S2는 여기에 이렇게 각각 적용을 해주면 다음과 같이 세 개의 항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산을 해주려면 지금 S제곱, SX, SY, SZ에 각각 다 다운이 취해진 거기 때문에 이 다운을 취해줬을 때 어떤 값을 갖는지를 살펴봐야 이거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S제곱의 다운은 4분의 3 하바제곱의 다운이고, SX의 다운은 2분의 하바 업, SY의 다운은 마이너스 2i 하바 업, 그리고 SZ는 마이너스 2분의 하바 다운의 값을 갖는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고, 이걸 통해서 계산을 해보면 이걸 경우에는 어쨌든 4분의 3 하바제곱의 다운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4분의 3 하바제곱 다운이 두 개가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됐다. 두 개를 갖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리고 요 뒤에 있는 부분을 한번 살펴보면 이 SX 다운을 지금 두 번 곱하니까 4분의 하바제곱 업업, SY 다운을 두 번 곱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4 하바제곱 업업, 그리고 SZ를 두 번 곱하니까 4분의 하바제곱 다운인데, 이때 이 두 개는 상쇄가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거 하나만 남게 되겠죠. 그래서 식을 계산을 하면 다음과 같이 쓸 수가 있고, 결과적으로 이 하바제곱 다운의 값을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 이 다운은 cat 1-1이라고 쓸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값이 결국에 이 값과 같고, 이 cat 1-1이 어떠한 이 하바 제곱이라는 고유값을 갖는 S제곱의 고유 상태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4.50번 문제입니다. 3차원에서 운동량 공간 파동함수가 다음과 같이 일반화하여 정의가 된다고 합니다. 이때 A번은 수소의 바닥 상태에 대한 운동량 공간 파동함수를 구해라라는 문제입니다. 이때 수소의 바닥 상태의 경우에 이 프사이의 값이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리고 이 식에서 P.R 요 값을 이 P 벡터가 P의 P 곱하기 P 단위 벡터, R 벡터가 R 곱하기 R 단위 벡터라고 할 때 지금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요 두 개의 값을 요 문제에서 주어진 파이 P의 값에다가 넣어서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값을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하면 지금 식을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앞에 어떠한 상수가 되는 항들은 다 빼놓고 적분을 한번 살펴보면
지금 여기 안에 R값이 들어있기 때문에 0부터 파이까지 세타에 대해서 적분을 한번 해주고 그 다음에 그 값에다가 R제곱 2의 마이너스 R per A, R of A 이거를 0부터 무한대까지 R에 대해서 이제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때 이 파이 값이 왜 나왔냐 하면 지금 여기 지금 요 적분은 dr, d세타, d파이의 적분인데 지금 여기 파이에 대한 값이 없죠? 그 구면좌표계에서 파이에 대한 값이 없기 때문에 지금 0부터 파이는 2파이까지 이거를 해주면 2파이 값이 나오죠? 지금 그 과정을 생략하고 이 결과값을 여기다가 써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계산을 해보면 지금 요 적분값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요 내부에 있는 요 세타에 대한 적분에 대해서 먼저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한번 살펴보면 지금 요 적분은 세타에 대한 적분인데 요 2의 제곱 부분에 코사인 세타가 들어가 있고 이걸 세타에 대해서 적분하면 만약에 지금 여기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이걸 한번 살펴보면 이거를 미분했을 때 이게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요 사인 세타가 여기 있는데 어쨌든 이거를 세타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이거를 세타에 대해서 미분한 값을 여기 앞에다가 곱해주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사인 값이 여기에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제가 묶어놓은 세타에 대해서 적분하는 값을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고 이때 여기 세타에 0과 파이를 넣으면 다음과 같이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2의 i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i 이러한 형태를 가지고 있을 때 이거를 오일러 정리에 의해서 정리를 하면 결과적으로 2 사인 이 i 뒤의 값 이런 식으로 이제 식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세타에 대해서 적분한 값은 PR분의 이 하바 사인의 하바분의 PR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값을 다시 대입을 해서 식을 쓰면 지금 요 앞에 있는 값은 이제 상수는 빼주고 이제 요 R이 요 R제곱에다가 해가지고 약분을 해서 결과적으로 여기가 R만 남게 됐죠. 그리고 2의 마이너스 R 오브 A 그리고 사인의 하바분의 PR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R에 대한 0부터 무한대까지의 적분을 해주면 됩니다. 근데 이때 아까 저희가 오일러 정리에 의해서 이거의 값을 이 i 사인 어떤 값 이런 식으로 나타냈잖아요. 그래서 이걸 다시 2에 관한 식으로 이렇게 나타내면 다음 것을 같이 쓸 수가 있고 결과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0부터 무한대까지 이거를 0부터 무한대까지로 나타낼 수 있는데 이 식을 정리하면 어떤 다음과 같은 이러한 값으로 쓸 수가 있는데 이거에 대한 적분을 사용하기 위해서 0부터 무한대까지 R의 N 그리고 E의 마이너스 R 알파를 R에 대해서 적분을 했을 때 이렇게 값이 나온다. 이러한 걸 사용해서 이 적분을 계산을 해주면 지금 요 알파의 값이 요 안에 각각 안에 들어있는 값이고 n이 1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러한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통분을 해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하면 이러한 값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이렇게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는 이 적분의 값만 계산을 해준 거기 때문에 이 앞에 남겨놨던 상수를 곱해서 다시 계산을 해주면 다음과 같이 쓸 수가 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수소의 바닥 상태에 대한 운동량, 공간, 파동 함수입니다. 그리고 B번은 이 푸사이 P가 규격화되었다는 것을 확인하라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에 구했던 요거를 규격화를 해주는 문제가 B번 문제입니다. 그래서 규격화를 해주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쓸 수가 있고, 이걸 제곱해줘서 상수는 앞으로 빼고 파이, 세타, 그리고 P의 값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적분을 해주면 됩니다. 이때 요거는 이 파이의 값을 가지고 요거는 2의 값을 가지기 때문에 합쳐서 4파이의 값을 앞으로 빼줄 수가 있죠. 그리고 요 뒤에 부분의 적분은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데 이게 P에 대한 거기 때문에 이거를 이거를 이제 적분을 해주기 위해서 요거의 값을 사용해 줄 겁니다. x제곱 오브 m 플러스 x제곱의 4제곱 dx가 32분의 파이 m 마이너스 2분의 5제곱이다. 이거를 이용해 줄 건데 이걸 이용하기 위해서는 지금 여기 부분을 p제곱의 값만 놔둬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 위아래에다가 a제곱분의 하바제곱을 각각 나눠서 a제곱분의 하바제곱의 4제곱을 더한 거 그거를 이제 각각 위아래에다가 곱해주면 결과적으로 요러한 값이 남고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요러한 모양으로 바꿀 수 있게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요 적분 계산이 다음과 같이 쓸 수가 있고 그리고 저희가 앞에 놔뒀던 상수에다가 요 값을 다시 곱해주면 결과적으로 1의 값을 갖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번은 수소의 바닥 상태에서 푸사이 P를 이용해서 P제곱의 기대값을 구해라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P제곱의 기대값을 다음과 같이 쓸 수가 있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상수를 다 빼주면 이러한 또 아주 복잡한 적분이 남죠. 이 적분을 한번 살펴보면 0부터 무한대까지 x제곱 오브 m 플러스 x제곱의 4제곱을 x로 적분한 값을 32분의 파이 m 마이너스 3분의 2의 값으로 이제 계산할 수 있다. 이 값이 이렇게 나올 수 있다. 이걸 이용해서 이제 요거를 풀면 마찬가지로 여기도 p제곱으로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하방 8 a의 8 요거를 위아래로 이렇게 곱해주면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고 그리고 요게서 m이 a제곱분의 하바제곱이고 x가 p다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을 하면 결과적으로 32분의 파이 a분의 하바의 5제곱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 내쳐놨던 상수와 적분값을 곱해서 계산을 해주면 결과적으로 p제곱의 기대값이 a제곱분의 하바제곱의 값을 가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D번 문제는 운동에너지의 기대값은 얼마인가 그리고 답을 이 원의 배수로 쓰고 비리얼 정리와 맞음을 확인하라 라는 문제입니다. 이때 운동에너지의 기대값 T의 기대값은 2n분의 p제곱의 기대값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저희가 p제곱의 기대값이 a제곱분의 하바제곱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여기에다가 그냥 이 n만 나눠주면 되겠죠. 그런데 이때 이 a의 값이 반지름의 값이기 때문에 m 2제곱분의 4파이 입실론 제로 하바제곱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a제곱에다 이 값을 넣어서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이거를 예쁘게 계산을 해주면 지금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지금 이 값을 한번 살펴보면 이 값은 마이너스 2, 원의 값을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t의 기대값이 마이너스 2, 원의 값을 지금 수소의 바닥 상태에서 갖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때 비리얼 정리를 살펴보면 어떤 수소의 경우에서 이 운동 에너지, 이 t 기대값이 마이너스 2n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건데, 지금 요 수소의 바닥 상태에서 요 기대값이 마이너스 2원, 지금 n이 1일 때의 상태니까, 바닥 상태니까. 그래서 이게 요런 값을 갖는다는 것을 지금 봤으니까 요게 성립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산재는 푸사이 A와 푸사이 B가 직교하고 모두 규격화되어 있을 때 15.17 여기에서 요 상수 A 값은 얼마냐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A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규격화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식을 규격화하려면 다음과 같이 쓸 수가 있습니다. 지금 R1, R2에 대한 어떤 식이기 때문에 이 푸사이 플러스 마이너스 절대값의 제곱을 R과 R1과 R2에 대해서 각각 적분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계산을 해주면 지금 상수 A 절대값 제곱이 앞으로 빠지고, 그리고 지금 이게 어떤 그냥 간단하게 써보면 어떤 A 푸사이 A R1 플러스 곱하기 B R2에 안돼, 다시 한번 써보면 지금 어떤 A R1 플러스 B R2 플러스 마이너스 B R1 A R2 스타 A, 지금 요 두 개 값을 곱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이 절대값 제곱이. 근데 이때 지금 요거랑 요거를 곱해주면 그냥 어쨌든 A 푸사이 A 스타에 A 곱한 거고 B 스타에 B 곱한 거고, 요 R1, R2의 값도 모두 같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리고 각각의 지금 A는 R1이고 B는 R2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각각의 적분으로 나눠줬고, 그리고 요거 푸사이에다가 요 뒤에 값을 곱해주면 다음과 같이 요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요 푸사이 A R1 곱하기 푸사이 A R1 스타에다가 푸사이 B R1을 곱해서 요렇게, 그리고 푸사이 B R2 스타에다가 푸사이 A R2를 곱해서 이렇게 나타냈고, 그리고 여기의 경우에서는 푸사이 B R1 스타에 푸사이 A R1 그리고 푸사이 A R2 스타에 푸사이 B R2를 곱해서 이렇게, 그리고 요 뒤에 있는 요 두 개가 곱해져서 이렇게 식을 전개를 했습니다. 근데 이때 지금 푸사이 A와 푸사이 B가 어떠한 직교 규격화가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푸사이 A에다가 푸사이 B를 곱하거나 푸사이 A 스타에다가 푸사이 B를 곱하거나 푸사이 A에다 푸사이 B 스타를 적분한 값은 지금 직교하기 때문에 0의 값을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리고 이 각각의 값도 규격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각각의 절대값 제곱을 R에 대해서 적분한 값은 1의 값을 갖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대입해서 지금 계산을 해주면 지금 요거의 값은 각각 1의 값을 가져서 이렇게, 그리고 요거는 지금 푸사이 A와 푸사이 B가 서로 직교되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0의 값을 가지고, 요 부분도 0의 값을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여기는 그냥 각각의 제곱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1의 값을 가져서 요
규격화한 값이 2 곱하기 절대값 a의 제곱이고 이 값이 결과적으로 1의 값을 가져야 된다 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a제곱이 2 곱하기 a절대값 제곱이 1이 되려면 이게 2분의 1의 값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a가 루트 2분의 1의 값을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b번은 푸사이 a가 푸사이 b와 같고 규격화되어 있으면 a는 무엇인가? 라는 문제입니다. 이 경우는 보스 입자일 때만 허용이 되기 때문에 보스 입자는 어떠한 대칭적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쓸 수가 있고 이때 푸사이 A와 푸사이 B가 같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식을 이러한 식으로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계산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때 이 상태에서의 A 값이 얼마냐라고 했기 때문에 이 푸사이 플러스 R1, R2를 규격화해주면 A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규격화를 해주면 다음과 같이 쓸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 푸사이 A와 푸사이 B가 같고 이게 보스 입자이기 때문에 지금 푸사이 A가 다음과 같이 아주 간단한 하나의 항으로만 나타내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게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계산을 해주면 지금 푸사이 A R1 스타에 푸사이 A R1을 곱해서 이렇게 쓸 수가 있고 푸사이 A R2의 스타에다가 푸사이 A R2를 곱해서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이때 이 푸사이 A와 푸사이 B가 이제 같고 이제 이거 각각도 규격화가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푸사이 A 절대값 제곱을 적분을 한 값이 1이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푸사이 스타 절대값 제곱을 R1, R2에 대해서 적분한 값이 4A 절대값 제곱 곱하기 1이다. 1 곱하기 1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4 절대값 A 제곱이 1의 값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A 절대값 제곱이 4분의 1의 값을 가져야 되고 A가 2분의 1이라는 것을 최종적으로 저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13주차 문제풀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